자, 방금까지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프리즈 시켜서 여기 전구를 껐었죠. 전구를 꺼서 어, 플로어 플랜만 보일 수 있는지 보여드렸죠.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활성화 시켜서 여기서 전구를 끄는 것은 모델에서 전구를 끄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델은 보면 모든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이죠. 여기 플로어 플랜을 보면 레이어가 없어졌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여기서 껐으면 모델에서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더블 클릭해서 여기 레이어 프로퍼티스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어, 레이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콜론이 지금 여기 좌측에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우측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좌측에 있는 레이어 콜론은 이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델에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엑스레프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이 레이어는 같은 이름인데 우리가 활성화하고 있는 창에서 보여주는 레이어입니다. 여기 보면 VP 프리즈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를 이 보이는 레이아웃에서만 다르게 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고 예를 들면 VP 레이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VP 레이어라고 보이죠? 여기서 해보면 프리즈 레이어를 고르라고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보면 엔터 레이어 네임 혹은 오브젝트 셀렉션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까 그 레이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다시 레이어를 클릭해 보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가 두꺼워져 있으니까. 보면 우리가 여기 이름을 셀링으로 해서 붙여져 있는 게 있고 디테일 레이어가 있고 엘리베이션 레이어가 있고 플로어 레이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플로어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로어만 살려주고 나머지 것은 얼려주면 되겠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셀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지금 레이어가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두 개 좀 넓혀 볼까요? 자, 더욱더 넓히면 양쪽으로 보이겠죠. 화면이 좀 좁아서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있죠. 화면에 왼쪽 것이 모델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 것이 창이죠. 이 레이어 안에 있는 걸 보면 여기 셀링은 전부 다 이 프리즈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프리즈 되어 있는 거 이름을 한번 봅시다.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위에 정렬을 해보면 천장 쪽에 관한 거, 퍼니처 뭐 이런 거 지금 아까 퍼니처 이런 걸 클릭해서 한번 지워봤었죠. 거기 있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다 얼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나누어서 처음에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다가 필요한 그룹대로 다 얼렸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기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서 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를 우리가 먼저 좀 봤었는데 배치 레이아웃 배치를 본 김에 여기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서 활성화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를 하면 여기서 그렸을 때 모델에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 아까 알 수 있었죠. 라인 하나 그었더니 모델에 라인이 그어졌죠. 그러면 모델에서 디멘션을 달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모델에서 디멘션을 단 것이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도 디멘션을 달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이즈는 A3 사이즈이지만 이 안에서 이 바깥에 있는 모델의 디멘션을 달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A3 사이즈와 배치, 크기를 보고 난 다음에 글자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델에서 자, 여기 디멘션 다는 거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건 이미 설정을 해 놓은 값인데요. 설정이 안 돼 있는 기본 값을 보면 아주 기본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그려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얘기합시다. ISO 25라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ISO 25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게 보통 나오죠. 요거 이렇게 ISO 25로 나오죠. 자, 여기서 한번 디멘션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이너로 해서 한번 잡아보죠. 여기 똑같이 볼까요? 3.66m 나오는 곳을 이렇게 보면 크기가 너무 작게 나오죠? 3.6m 너무 작게 나오죠.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면 스케일 관계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1유닛을 우리가 1mm로 보고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ISO 25라고 되어 있는 이 디멘션을 이쪽에 배치도 상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배치도 상에서 여기 레이어가 뭐죠?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레이어가 텍스트 디멘션이죠. 그러면 make current 레이어라는 걸 누르면요. current 레이어가 텍스트 dim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기능도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먼저 텍스트 dim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annotation 와서 디멘션을 한번 달아봅시다. 라이너 똑같이 선택하고요. 여기 점에서 이쪽 점까지를 잡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여전히 작게 나오네요. 이게 뭔 일이지? 다시요. 점을 잡고 크기가 작게 나오네요. 일단 요거는 요 디멘션을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요건 넘어가고요. 간단한 것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디멘션을 달고 나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 도면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 텍스트 지금 에어리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텍스트 크기 보면 텍스트 하이트 여기 40이죠. 4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옵셋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져 있나 해서 보기 좋게 여기 끝나는 타입도 여기 보면 점으로 할 건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죠. 유저 에로우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점으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지금 보이죠.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혹은 목적에 따라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디멘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도트로 할지 이렇게 끝나는 곳으로 할지 건축 이렇게 직선으로 사선으로 그어서 표시할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와 떨어져 있는 간격 이걸 결정을 하고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중요한 것은
단위를 뭘로 할 건지, 프레시션 어디까지 갈 건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거는 미터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어, 자, 다시 해봅시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지금 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유닛 이런 게 있죠. 여기 유닛에서 프레시즌을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0.00 두 자리가 나왔으니까 3.66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어디엔가 지금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터로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밀리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씩 한번 뒤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스타일이 잡히고 나면 이 잡힌 걸 잡고 오른쪽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Save as a New Style이라고 나와요. 그쵸?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50분의 1 스케일, 우리가 지금 이걸 50분의 1로 맞췄었죠. 그래서 50분의 1 스케일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뭐 50분의 1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10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몇 가지 도면에 100분의 1로 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크기, 50분의 1 크기, 20분의 1 크기, 5분의 1 크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쭉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50, 20, 100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이름으로 그러면 그걸 선택하고 그리면 바로 그 크기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 디멘션을 맞추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려도 된다. 모델에서 그려도 되고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모델에서 그리는 것과 같지만 더블 클릭 바깥에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풀고 나면 이런 걸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설명 텍스트를 여기서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것도 여기서 적어준 거죠. 그래서 각 페이지에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저기 건축 도면 한번 보죠. 수소동 계획안. 수소동 계획안 보면 굉장히 레이어가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많이 한다고 왜 좋으냐? 레이어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생성을 하는 겁니다. 방금처럼 하나의 도면을 구현해서 그 도면 안에 디테일이든 천장이든 여러 개를 겹쳐놓고 레이아웃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계획만 잡는데 그렇게 많이 생성할 필요는 없겠죠. 건축 도면은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땅에 처음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큰 벽체가 필요하겠죠. 외벽, 구조벽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가구다. 이 부분은 계단이다. 어떤 것은 화장실이다. 이건 문이다. 이런 큰 것들이 필요하죠. 큰 것들이.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까 인테리어 도면의 레이어처럼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건축회사들은 아까 그런 것까지가 필요가 없고, 인테리어는 이것만 갖고 치기에는 일이 끝도 없겠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쳐놓고 나중에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이어의 그 종류가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첫 시간에 이 전 시간에 강의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어에 실제로 우리가 두께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실제로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레이어는 우리가 0.5 샤프, 0.7 샤프, 0.3 샤프 이런 걸 사서 힘 조절을 해가지고 그려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선 종류가 100가지, 두께가 100가지가 돼서 100개의 레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1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레이어를 몇 개 좀 생성을 같이 해봅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응용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요 정도하고 천 정도를 그릴 때 천 정도 레이어 구분하는 거, 그 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엘리베이션 레이어, 뭐 그런 수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생성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홈 이렇게 와서요. 여기 보면 레이어 프로퍼티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배치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봤던 것처럼 두 개의 레이어 콜론이 나오지 않고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해놨어요. 디멘션, 도어, 레벨 표시하는 거, 그리고 뭐 화장실, 토일렛 뭐 이런 거 있죠. 텍스트, 시트 바깥에 그리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외부에서 어떤 도면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도면을 불러오면 이제 레이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은 안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모조리 여기 다 인식이 돼서 어떤 게 원본이었고 어떤 게 우리 회사 레이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CTB 출력 그 플로 스타일을 우리가 잡아도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늘상 우리 거가 뭔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HIID라든가 H 언더바 하고 그렇게 레이어를 만들면 좋겠죠. 자, 그 레이어를 몇 개 생성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크게 제일 두꺼운 거를 0.35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했죠. 엘로우로 해서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걸. 그런데 이것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의 두께가 맞는 겁니까? 도면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면 보통 쓰는 도면이 작은 회사에서는 A3 이렇게 쓰지만 좀 더 큰 걸로 뽑기도 하죠. A2 이렇게 많이 뽑죠. A2로 해가지고 가방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러면 A2나 A1의 도면에서 보이는 라인 두께와 A3 라인 두께는 도면도 결국 그림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CTB나 이런 레이어 라인도 A3로 주로 프로젝트를 구현할 것인가, A2로 구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좀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누구는 엘로우를 0.35로 했는데 어떤 회사는 0.5로 하고 왜 당신은 0.3으로 하고 이렇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A3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A3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출력해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출력해보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레이어에 그리고 참고로 요 도면은 클래스넷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패스가 끊어져서 그렇지만 여기 전체 위성 사진 있고요. 들어가는데 골목의 사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요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죠. 이거나 여기 보면 지하층 평면도 지상 평면도 이렇게 있고 여기 전체 배치도가 있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전체 배치도는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입구가 이렇게 있고 주위 건물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그렸는데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에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지붕이 이렇게 나져 있죠. 나무가 요 사선이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이 도면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A3에 들어가는 도면도 항상 이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기 프로젝트에 맞는 축으로 재설정을 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 방해 표시를 제대로 해줘야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인면도까지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인면도도 여러분 참고를 좀 하길 바랍니다. 대신 레이어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레이어를 여러분 이름으로 좀 만들어도 되고 CTB를 저번에 자기 이름 .ctb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new 레이어를 하면 이렇게 뜨죠. 우리는 먼저 이제 벽부터 봅시다. 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두꺼운 걸 통상적으로 엘로우로 많이 씁니다. 스트럭처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외벽이죠. 이 외벽 전체 여기 이 대지에서 들어가는 외벽. 그래서 그 외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엘로우기 때문에 여기 뭐 엘로우 기준에다 놓고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뉴 레이어라고 나와요. 뉴 레이어라고 놓으면 여기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H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H 놓고 언더바 놓고 월 이렇게 써봅시다. 월 그리고 다시 언더바 놓고 스트럭처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엘로우 색깔이 2번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2번이 맞죠? 2번 이렇게 엘로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H월 스트럭처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여기서 응용해 봅시다. 여기서 쭉 또 U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러면 다시 H 언더바 이번에 또 월이죠. 월 시리즈를 먼저 하나 하는 겁니다. 맞소널이라는 게 벽돌 쌓기 맞소널이죠. 그래서 맞송이라고 합니다. 맞선. 자, 요거는 그 다음 두께 한 0.3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린으로 놓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의 많은 회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두꺼운 벽이고 안쪽에 좀 얇은 벽이죠. 자, 요 벽 두께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초반부에는 400이라고 했는데요. 계획 단계에서는 300 정도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 일단은 여기서 나중에 피니션하고 마감치고 할 테지만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300 그리고 안쪽 벽은 200 이렇게 하고 가면 됩니다. 400 해도 됩니다. 400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무리선 빼서 여기 뭐 돌 붓고 뭐 한다고 해서 그래서 400으로 하든지 300으로 하고요. 안쪽은 20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벽체를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자, 다시 뉴 레이어.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 레이어 만들어서 갖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로 정리해서. 자, 다시 H 월 그리고 글라스로 해야 되겠죠. 글라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뭘로 할까요? 여기 시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안 4번 색깔을 한번 줘봅시다. 통상 한 0.18 정도를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해줬죠. 그럼 벌써 H월 스트럭처, H월 맞선, H월 글라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계속 만들어 봅시다. 레이어 H 언더바 월 피니션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바깥쪽에 끊는 거. 그래서 월 피니션 이렇게 하고요. 원래는 피니션 이 다음에 색깔을 블루 정도로 잡으려고 하는데 블루가 피니션으로 해놓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 안 하고요. 그린 여기 요 벽체 맞소널이 다음에 그린의 파생 색깔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색깔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그린이 아니고요. 뭐 요런 그린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뭐 이런 색깔로 한번 잡아보죠.
너무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82번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82번 색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색깔 이외에는 이렇게 색깔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나중에 CTB에서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월을 우리가 원래 더 많으면 더 자세한 도면을 나중에 그릴 수 있지만 지금은 한 네 가지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 넘어가죠. 도어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도어는 다 도어대로 하나 맞춰볼까요? 여기서 다시 뉴 레이어 놓고요. h 언더바 도어라고 씁시다. 도어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시안으로 보통 해주는 데가 있지만 시안 파생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시안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 130번 거의 시안하고 유사하죠. 도어로 했습니다. 자, 다시 또 하나 더 필요한 거 해볼까요? 이번에는 가구 꼭 필요하겠죠. 가구. 그래서 퍼니처 이렇게 해서 마젠타로 해봅시다. 마젠타는 보통 뭐 퍼플은 0.13 정도 주죠. 그러면 퍼니처가 생겼고요. 또 뭐를 하나 해볼까요? 천정도 여러분들이 꼭 쳐야 하기 때문에 천정 한번 만들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new 레이어 하고 h 아까 도면처럼요. 셀링이라고 먼저 한번 써주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셀링의 가장 큰 컨투어 라인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럼 셀링에서 컨투어라고 한번 쳐봅시다. 컨투어 이렇게 해보고 요거를 색깔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두꺼운 걸 엘로로 했잖아요. 근데 엘로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색깔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런 라인 뭐 유사한 것들로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11번으로 해줍시다. 11번을 셀링 컨트롤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요. 이번에는 셀링 또 뭐가 필요하죠? 컨투어가 필요하면 셀링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그런 게 또 필요하겠죠. 안쪽에 그려주는 거 경계선 말고 그러니까 그냥 셀링도 필요하죠. 요거는 나중에 라인을 중간에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나중에 초반에 엘로, 그린, 시안 이렇게 대표적인 색깔 요 더블 클릭해 봅시다. 잠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CTB에서 색깔을 크게 줄 겁니다. 이 전 시간에 한번 했었죠. 크게 줄 거예요. 0.35부터 해서 0.13까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이 색깔을 고른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색깔이 워낙 많죠. 그래서 두께를 주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라인 웨이트 여기서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CTB에서 여기 레이어층에 있는 라인 웨이트를 따라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라인 웨이트를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디폴트로 해놓으면 뒤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라인 두께를 조절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1번부터 8번까지 색깔이 아닌 경우에는 82번, 130번, 11번 이런 건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그래서 여기 라인 두께를 좀 주고 가겠습니다. 아까 월 피니션에 82번은 월 피니션 얼마 줄까요? 한 0.15 정도 주면 월 피니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0.15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0.15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뭔 색깔입니까? 130 도어는 뭐 0.2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인 두께를 또 클릭해서요 0.2로 이렇게 맞춰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도 11번이라고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이것도 클릭해서 여기는 컨투어니까 뭐 큰 도면 같으면 0.5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AC 도면 0.35 되면 되겠죠. 그래서 0.35도 이렇게 두껍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셀링, 그냥 셀링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비슷한 계열에서 가는 게 좋겠죠. 여기인데 조금 더 뭐 어둡거나 뭐 채도가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해서 하나 골라줍니다. 뭐 약간 차이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죠. 이 두 개를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32를 컨투어로 가고요. 얘를 많이 그려야 되니까 컨투어는 경계선이라서 하나만 필요한데 안쪽에서 셀링이 나는 여러 개 그려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걸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두께를 0.35를 줬기 때문에 0.35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CTV에 관계없이 모노크롬으로 잡아도 자 여기는 이렇게 가서 자주 이것저것 표현할 게 많을 거기 때문에 0.18 정도로 잡아서 자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링을 한꺼번에 다 끄거나 키거나 해야 되니까 셀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다 만들어 봅시다. 다시 여기서요. 그러면 셀링에서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 에어컨도 그려야 되고, 뭐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죠. 그런 공조에 해당하는 거를 에퀴프먼트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에퀴프먼트라고 하나 해놓고요. 얘는 일렉트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뭐 색깔을 이런 좀 쿨한 계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고 색깔을 쿨한 계열로 가서 요것도 자주 쓰죠. 그래서 뭐 이름만 다른 거지 두께를 계속 바꿀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면 가는 실선, 중요하면 굵은 실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중간에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면 뭐 0.2 이런 식으로 0.25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0.18 이렇게 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조라든가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비슷한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죠? 일렉트릭, 그죠?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일렉트릭이죠. 천장에 들어가는 조명 그릴 때. 그래서 그 레이어를 꼭 만들어야 되겠죠? 뉴 레이어. 그래서 이렇게 셀링. 요거는 비슷한데 여기에 뒤에다가 일렉이라고 적어줍시다. 이렇게 일렉. 그리고 따뜻한 조명색이니까 좀 따뜻하게 눈에 잘 보이라고 이런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0.15 정도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조명기구를 나중에 블럭 처리해서 블럭을 갖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다 요걸로만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레이어를 이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블럭 자체가 두꺼운 걸로 그려져 있으면 0.15로 돼 있지만 두꺼운 조명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천장에도 우리 퍼니처가 있죠. 예를 들면 천장에 뭐 선풍기가 있다거나 뭐 장식적인 요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천장 퍼니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셀링 퍼니처입니다. 우리가 퍼니처는 퍼플로 했는데 여기도 퍼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거. 다른 색깔하고 안 겹치는지만 뭐 보면 됩니다.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요. 한번 도면을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조절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 이 이름 그룹 짓는 것과 이 두께 설정이죠. 자, 이건 퍼니처인데 이거는 더 중요하지. 사실은 뭐 퍼니처 자체가 도면을 그릴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중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0.09 정도로 이렇게 보죠. 그리고 천장에다가 글씨 써줄 일이 많죠. 그래서 텍스트, 셀링 텍스트 이렇게 합니다.
텍스트 잘 보이라고 잘 보이는 색깔로 해야 되겠죠. 보통 뭐 텍스트는 흰색으로도 쓰고 초록색으로도 쓰고 시안으로도 쓰고도 하죠. 뭐 이 정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색깔. 겹치네요. 그러면 안 겹치게 이런 걸로 해보죠. 140. 자, 그리고 텍스트는 요거보다는 조금 두꺼워야 되겠죠. 그러면 0.015 정도. 여기 이제 0.015나 0.018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두께인데요. 우리가 해치라든가 중요하지 않은 건 0.09, 0.05까지 내리죠. 자,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천장 디멘션이 있어야 되겠죠. 손자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런 색 정도로 했습니다. 천장 딤 두께는 같이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천장에 테두리선부터 안쪽 요철선 그리고 어떤 기구들 가구 텍스트 디멘션 이렇게 해서 세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그리고 평면의 벽은 요걸 사용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평면 위에다가 사실 천장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평면 위에 다 그려져 있으면 그 라인 위에 다시 천장으로 하나 복사해서 레이어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이아웃에서 켰다 껐다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또 만들어야 될 게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해치가 필요하죠. 해치. 천장에도 사실 해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해치는 해치대로 한번 몰아봅시다. 셀링 해치, 여기 셀링 DH라고 써도 되고요. 해치끼리 모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치를 이제 다 그린 다음에 한 번에 몰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치를 통일해서 그럼 해치 라인을 몇 개를 해보죠. 그래서 해치, 그냥 해치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8번 그레이 정도로 해봅시다. 여기가 8번이죠. 8번 그레이를 8번으로 출력하도록 나중에 해보고요. 안에 들어가서 그림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얇은 걸로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해치까지 똑같고요. 해치, 천장 해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그레이 파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색을 선택하든 나중에 그레이로 출력해라 이렇게 CTB에서 명령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면의 균형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은 아까 따뜻한 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런 색으로 일단은 한번 해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3번 컬러고요. 해치, 천장 해치도 두께는 0.05로 가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디테일 해치가 또 있을 거고요. 플로어 해치가 꼭 필요하죠. 바닥에도 우리 해치 넣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치 플로어 이렇게 하면 바닥 해치 이렇게 되겠죠. 색깔이 좀 달라야 되겠죠. 바닥 해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별을 해봅시다. 여기도 0.05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테일 해치도 하나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디테일 들어갈 때 디테일도 h/detl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detl 또 해서 디테일 뭐 씬 이렇게도 하나 쓰고요. 디테일 해치 언더바 디테일 이렇게도 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디테일을 따로 꺼내서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도면을 한쪽에 이렇게 다 그려 놓고요. 이런데 한쪽에다 디테일을 끊어서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표기된 도면에 이런 끝에 디테일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마감에 뭐 라인 하나 대고 뭐 철판을 하나 대고 안쪽에서 뭐 얼마 띄고 또 어떤 재료가 붙고 이런 걸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디테일에
그 레이어를 그리면 여기다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레이아웃 가서 이 벽체 너네들은 프리즈해라 그러면 디테일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체 평면에서는 그 레이아웃 배치 들어가서는 디테일 너네들은 얼려져 있어. 그리고 디테일을 잡아서 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꺼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을 쓰기 위해서 디테일 레이어도 하나 또 잡아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또 텍스트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 뭔지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필요한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H 언더바 텍스트, 텍스트를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H 언더바 텍스트, 뭐 하얀색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H 언더바 텍스트 블랙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쪽 배치 와서 여기 이제 배치가 아무것도 없지만 배치에 와서 이런 거 그려야 되죠. 여기 밑에 이제 뭘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가 하얀데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블랙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H 언더바 텍스트 블랙 이렇게 하나 해놓고 타 두께는 뭐 0.1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쓸 일이 많은데 글씨를 한 레이어로 써놓으면 필요한 정보를 껐다 켰다 해야 돼서 반드시 글씨들은 레이어를 꼭 구분을 더 중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언더바 x axe 이렇게 해서 뭐 축에 관한 이런 정보를 적어줘야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 셀링 있어야 되죠. 아까 텍스트 셀링 있었죠. 또 h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디멘션에 관해서 하나 있어야 되겠죠. 평소에는 디멘션 이걸로 쳐야 되니까 크기 저기 그 치수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 디테일, 또 텍스트 플로어 이런 거 있겠죠. 이게 우드 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플로어를 나중에 플로어를 다 묶어서 끌 때 이렇게 같이 끌 수 있도록 찾아내는 인덱스가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묶어서 표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에 관한 여러분들 레이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엘리베이션 레이어가 왜 필요한가요? 그런데 엘리베이션을 하나로 묶어놔야 나중에 평면하고 엘리베이션하고 떨어져서 엑스레프로 부르고 이럴 때 레이어가 꼬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은 크게 두께별로 하면 되는데요. 제일 두꺼운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내 가구를 그리거나 인테리어 도면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외부에도 써야 되죠. 우리 엘리베이션 여기 엘리베이션 그려진 거 이런 것도 쓰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션 그리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 언더바 엘리베이션 다시 언더바 하고요. 요거는 두께를 바로 지정을 이름 자체에 두께를 넣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 하나만 해보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뉴 레이어 그래서 H 언더바 엘리베이션 언더바 두꺼운 거는 뭐 0.25 그러면 0.25 이렇게 그냥 025라고 쳐놓으면 0.25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바로 두께를 라인 웨이트에서 0.25를 잡아서 주면 됩니다. 이렇게 0.3이면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라인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다 할 수가 있겠죠. 자, 화면이 어두워져서 충전을 조금 하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서 뉴 레이어에서 다시 언더바 엘리베이션 0.18이 필요하면 018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색깔 하나 지정하면 되겠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0.25 같으면 뭐 하나의 좀 그룹을 이렇게 짓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엘리베이션 뭐를 좀 이렇게 했을 때 색깔이 좀 맞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느낌 봐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유리도 이렇게 표현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유리 비슷한 색깔도 하나 하고요. 그냥 회색, 벽돌 뭐 이렇게 맞춰 그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쭉 그룹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요거에 맞춰서 색깔 선택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0.18에 0.18 줘야 되겠죠. 여기서
0.18 이렇게 선택해서 오케이. 그러면 직관적으로 0.25선이고 0.18선이고 0.15선이고 0.10선이니까 갖다 그리면 되겠다 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거 선택해서. 그래서 출력하면 나중에 라인 두께가 적당하게 맞아 있겠죠. 엘리베이션의 단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0.35짜리도 하나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트럭처 라인에서 잘린 거를 두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엘리베이션 해치도 하나 필요하고요. 방금 얘기 나온 것들 쭉 적어보고 이렇게 쭉 적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한다거나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름에 이니셜 놓고 언더바 이렇게 쓴다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간반이니까 뭐 HIAD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혼자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걸 맞춰서 공유하면 이렇게 맞춰서 놓고 CTB를 공유를 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요거를 라인들을 모델에서 쭉 그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이렇게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면 그릴 때마다 쭉 당겨서 가지고 오면 한 번에 이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레이어 꼬였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회사에서 그렸던 레이어를 들고 오면 그 레이어 이렇게 설정한 값이 그대로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놓은 걸 갖다 당기면 이런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CTB는 CTB대로 저장해다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퍼플 이런 거 라인 설정하는 거 얘기해 줬는데 이번에는 약간 더 업그레이드해서 레이어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CTB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보죠. 여기 지금 요거는 두께가 있는 게 있고 디폴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뒤에서 잠깐 얘를 꺼두죠. 자,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이 창을 만약에 급해서 레이아웃이 아니고 여기서 이걸 A3로 출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컨트롤 P를 눌러서 플롯을 띄운 다음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앞에서 출력했던 게 있으면 이걸 자꾸 프리비어스 플롯을 하면 요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것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윈도우를 잡아서 여기서 출력할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창이죠. 자기가 출력할 창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100분의 1로 출력하고 싶다면 100분의 1 여기에 딱 맞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종이에 맞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모노크롬으로 그냥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모노크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CTB라는 거 여기서 여기 누르면 나온다고 그랬죠. 이 CTB로 돼 있죠. 모노크롬.ctb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로 스타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쪽 테이블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금방 왜 라인이 다 그렇게 색깔이 똑같이 나왔느냐. 지금 여기는 방금 노란색 벽도 있었고 초록색 벽, 뭐 시안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 라인 두께를 유저 오브젝트 라인 타입을 쓰라고 지금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폴트에 설정을 안 해줬죠. 요걸 얼마로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1번부터 한 8번 정도까지는 여기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죠. 그래서 엘로우는 라인 타입이고요. 이거는 두께 라인 웨이트 있죠. 여기서 0.35 정도로 엘로우는 0.35 정도로 해라. 그리고 그린은 한 0.3 정도로 해봅시다. 시야는 0.18 정도로 잡아보죠. 그리고 블루는 우리가 피니션으로도 쓰고 나중에 또 프로젝션 이런 걸로도 쓰죠. 그래서 한 0.15 정도로 잡읍시다.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요거는 붉은색은
보통 우리가 센터 라인이라든가 그 디멘션을 그리게 되면 자동으로 붉게 이렇게 전환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거는 좀 약한 걸로 잡습니다. 0.09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순서부터 쭉 내려가고, 여기 제일 얇죠? 보통 시안이 아니고 퍼플은 가구 많이 그리니까 요것도 더 얇게 한번 해봅시다. 0.13 정도. 자, 그러면 각자 다른 라인 이렇게 하나 설정이 됐습니다. 8번은 8번으로 나중에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봐줘야 될 게 여기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 이건 무슨 컬러냐? 출력 컬러입니다. 나중에 출력했을 때 검정색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시안으로 이걸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력이 시안으로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블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셀렉트 컬러에 여기 10번인가요? 여기 10번이죠? 10번으로 출력해라. 이렇게 레드로 해놓으면요. 도면 중에 레드로 표현돼야 되는 걸 컬러로 출력했을 때 그대로 레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1번 레드가 있고 10번 레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레드로 표현할 때 10번 정도. 그 다음 레드니까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블랙으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8번은 그래서 이 8번은 블랙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해치 기본 해치를 8번으로 아까 했죠. 그래서 얘는 블랙으로 출력하지 말고 오브젝트 컬러 써라 이렇게 하든지 셀렉트 컬러 와서 8번은 8번으로 그냥 이렇게 출력해라 그러면 나중에 회색으로 출력을 합니다. 검정색이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라인 타입 골랐고 라인 두께 골랐죠. 이렇게 하고 세이브 S를 합니다. 요거는 모노크롬이죠. 모노크롬. 근데 우리는 세이브 S를 할 때 플로 스타일 여기에 HIID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 이름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방금 저장을 했죠. 일단 이거 이제 세이브 하면 안 되는데 모노크롬에는. 자,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방금 요거를 저장을 했죠. 그러면 HIID를 선택해서 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프레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죠? 아직 적용이 덜 됐네요. 잠깐만. 좀 다른 레이를 한번 봐봅시다. 이거를 볼까요? 그래서 프레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봤어요. 그럼 어때요? 이 변기는 좀 얇게 나오고 이 벽은 더 두껍고 노란 벽은 더 두껍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께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PDF로 한번 보면서도 대략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라인이 잘 보이는지 어떤지 판가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좀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도에 맞게. 그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라인 웨이트를 앞에서도 주고 뒤에서도 주고 해서 혼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이아웃 안쪽에서 배치하는 거, 레이아웃 안쪽에서 3포인트로 돌리는 거, 그리고 기본 벽체는 약 300으로 잡든지 400으로 잡든지 하고 외벽, 내벽은 경량 벽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한 200 정도로 잡아서 계획해라는 거 얘기해 줬죠. 레이아웃에서 스케일 잡는 것도 얘기해 줬고, 그 이외에 더 뭐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밖에서는 점선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안쪽 레이아웃에 갔더니 점선으로 안 보입니다. 이럴 때 그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SLT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PSLT 스케일 하면 1로 나오는데 그 1이라는 걸 0으로 고치면 얘가 점선을 알아서 레이아웃에서 조정을 합니다. 제가 가장 적당하다 하는 수치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해치들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좀 봤으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칠판에다 써드렸던 나무라든가 뭐 돌의 단면이라든가 콘크리트의 단면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단면 이런 것들을 다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해치 보면 그냥 H를 쳐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한번 그거만 살짝 볼까요? 이렇게 있죠. 그럼 해치 H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오죠. 솔리드 여기 지금 솔리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넣겠다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아니면 픽 포인트에서 이 점을 찍어도 되고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됩니다. P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패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벽돌 뭐 이런 걸 넣은 다음에 각도가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선 45도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해치를 넣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솔리드로 보이죠. 그 이유는 여기 어디 스케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1로 돼 있죠. 얘를 한번 뭐 100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안 맞아서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되고요. 이 스케일을 잡은 다음에 각도가 있습니다. 또 앵글이 0으로 돼 있죠. 얘를 45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직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헤어라인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영역을 잡고 모양을 선택하고 크기를 선택해서 무늬를 보이게끔 하고 필요한 각도대로 돌려주면 이런 게 됩니다. 해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대략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건 여러분들에 맞는 레이어를 효과적으로 다룰수록 프로젝트가 복잡해도 빨리 이걸 제어할 수 있다는 거. 레이어 다루는 그것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레이어를 현재 걸로 만드는 거, 그 레이어만 동작하지 않게 하는 거, 하나만 남게 해서 그 레이어만 손보는 거, 다른 건 안 움직이게 하고요. 뭐 레이어를 한 두 개를 선택해서 하나의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로 다 같이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을 지금까지 많이 그렸을 텐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도면이죠. 많이 그렸을 텐데 그거를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이쪽 여기 배치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아웃 페이지에 쭉 이름을 달아서 뒤쪽으로 스케일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도에도 종이 크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했던 템플릿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 템플릿은 말이죠. 하나를 딱 그려서 블록 처리해서 불러와도 되고 여기다 그린 다음에 이 배치를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를 하고 다음 장으로 갈 수 있도록 크리에이트 카피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요. 이 같은 이름의 레이아웃이 그대로 뒤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제공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참고해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